의원님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안심하고 질문하십시오.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다섯 의원들처럼 하고 달라요. 초재선 먼저 하라고. 그것이 잘못이에요? 네. 사무총장 좀 나오세요. 아직 발언 안 했는데 왜 시간이 가요? 저 좀 띄워주세요. 우리는 한때 정신적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채 양명주 아시죠? 지금은 김명관까지 8개예요.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선 때 2% 높게 하자. 그런데 경선 결과를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0.27%가 앞서요. 그런데 명태균 씨한테 들어간 당원 명부를 가지고 당원들한테 홍보를 했는지 당원에는 22.9%가 윤석열 후보가 앞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명태균의 사기 여론조사로 대통령 경선 후보가 바뀌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냐? 본선에 윤석열, 이재명 이때 0.73%로 이겼는데 그 여론조사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감사원 감사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대답 안 하면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만약 여론조사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홍준표 대통령 어쩌면 윤석열 대구시장이 맞다 이거죠. 다음 대구시장도 안 되지. 다음 전현희 것 떼봐라. 지금 보세요.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했죠. 예. 유병호 총장이 했어요. 그런 짓을. 우리 최 총장. 예. 실세 유병호 라인 아니에요? 좀 들어봐요. 자, 240만 원 전기요금이 나오니까 허위 제보를 받고 감사원에서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장관이 집 전화 거기다 붙여 먹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까 동파했어. 관사만 동파한 게 아니라 그 근방이 다 했어. 이게 수도요금 240만 원. 물세에다 장관이 붙여 먹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저 한복 보셨어요? 알아요? 몰라요? 저것도 암행어사 행사를 위해서 저 사진을 찍고 저 한복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원 예산으로 한복 해먹었다 했는데 감사해서 보니까 전현희 위원장은 저것을 빌려다가 즉 렌트에다가 입고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채 양명주 명품백도 감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주도 감사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제보된 것 제가 알기로는 제보된 내용 중에서 우리 전현희 그 당시 위원장님이 그 잘못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감사해서 오케이, 됐어요.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다 예, 아니, 우리 제보는 총장은, 들어왔지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총장은 다 감사원장이나 공정하게 호위무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엉터리 답변하지 말고 말이 되냐고. 있는 그대로 있지, 저희들이 그래. 조사한 결과 그대로 감사원의 저희들이 감사 결과를 냈습니다. 아무리 허위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물값 240만 원을 감사해? 한복 하나 빌려 입은 것을 감사원 예산으로 그런 짓 할 전현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300만 원짜리 명품백은 안 하냐 이거죠. 양주는, 화장품은. 자,
다음 자료 넣으세요. 제가 국사찰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면은 감사원이 감사해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다시피 백현동 이걸 2022년 1월 달에 감사를 시작해서 2022년 4월 달에 대통령실 인수위원회다. 윤석열 인수위원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달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요. 검찰에서는 문제는 이 내용과 똑같이 기소장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사죄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다음 백현동 감사원 감사도 그렇지만은 대장동도 똑같아요. 감사원의 혐의 내용하고 어쩌면 검찰이 그 내용하고 똑같이 기소를 하냐고요. 그 백현동 건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제가 질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자리로 가라가는 거예요. 나설 땐 나서요. 낄끼 빠빠 몰라? 끼어들지 마라. 시간 빼주세요. 저 사람 안 얘기한 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검찰 이재명 백현동 공사장으로 그대로 넘어가요. 이것이 정상적인 감사원인지 검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야당 탄압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사찰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다시 한번 대구시장은 심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여론 조작과 국사찰 문제에 대해서 총장은 감사할 용의가 있어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세요 이제. 저희들 그 백현동 사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정부가 바뀌기 전에 전 정부 때 이미 감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감사가 제 생각에는 감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 수사 요청한 내용대로 공소장이 써졌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전현희 위원장님 해가지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권 저희가 말이기 때문에 보고 문제가 있는 건 있다, 내입덕이 없는 생기는 건 거예요. 없다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개 예. 같은 감사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윤석열 인수위원회에다 보고해가지고 그대로 검찰에 보내면 되겠느냐 이거죠. 저희가 그렇게 엉터리였으면 검찰에서 공소장을 쓸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문하세요.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예, 원장님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기억나시죠? 네. 예, 감사원이 검찰에 감사 결과, 감사 자료들을 제공한 그 건수를 취합한 건데요. 언뜻 보시기에도 지금 150건. 예. 요 통계가 한 절반이었을 때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 229명을 수사로 넘겼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2배로 증가했으니까 거의 한 400여 명의 문재인 정부 시절 공직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5년 동안의 통계 제가 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저는 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원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못 가는 곳에 감사원이 간다.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단서도 있어야 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해야 되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많고 귀찮으니까 또 판사가 영장을 그렇게 수백 명, 수만 명한테 내줄 리도 없으니까 감사원이 먼저 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휴대전화를 압수, PC 압수해서 포렌식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말했지만 공무원들 7,000명 철도 이용 내역 자료 요구하고 코레일 건 42만 건, SRT 37만 건 요구하고 또 출입국 관리, 강연료등 기타 소득 수백 명, 수천 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발 조치나 수사 요청, 수사 자료 참고를 통해서 수사를 갖다가 의뢰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현동 건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하게 감사원이 먼저 가서 영장 없는 포렌식으로 수많은 자료를 압수한 다음에 검찰에 넘겼을 겁니다. 그 결과 지금 강압수사, 인권침해 수사로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쥐잡듯이 잡았던 감사원이 왜 대통령실 이전, 용산 관저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 총체적인 부실 감사다. 또 봐주기 감사다. 심지어는 허위 감사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니까 왜 이렇게 기준이 틀려지냐. 그걸 저는 오늘 감사원장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냥 제가 일단 질의는 나중이고요. 제가 오늘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카톡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저는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철없이 떠든다. 우리 오빠 무식해서 원래 그렇다. 오빠 지가 뭘 안다고 이런 표현을 쓴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V1과 V2가 있다는 그 말이 또 V1이 심지어는 여성이라는 그 자조 섞인 평가가 야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감사원이 용산관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는 6번이나 지금 기한 연장을 하고 감사위원회 회의도 계속 지연되고 결과를 못 내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 모든 계약은 수의 계약이다. 그다음에 계약 체결 전 공사 착수했고 무자격 업체가 참여했다. 그다음에 계약 시공 감독 준공 과정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일부 공사에서는 15억 7천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 사례가 확인됐다. 이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만 아까 원장님은 이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건 한번 넘어가실까요? 다음 PPT 한번.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 서신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십시오. 2023년 8월 7일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할 때는 우리 임무는 조사 처리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수사 요청하는 것이다. 일단 쌍끌이로 훑어라. 사료 수집해라. 그 다음에 의심 가는 거 있으면 다 검찰에 던져라. 그러니까 아까 150건 가까운 그런 수사 고발 사례가 있는 거고 400여 명 가까운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수사받으면서 수년간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이 공직에 대한 뜻을 품고 어떤 분은 고시 공부하고 어떤 분은 공무원 공부해서 다 같은 공무원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감사원에 지원해서 감사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같은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탄압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더니 2024년 1월 8일 아마 이와 관련된 감사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련된 감사에서는 유병호 총장이 뭐라 그럽니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곤란하거나 주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과제는 감사를 자제해라. 분란만 발생시킨다. 2024년 1월 11일 지휘서신에서는
입건 시에는 반드시 역지사지하여 우리 스스로도 힘들 정도의 완벽한 공직자를 전제로 쥐어짜듯 무리하게 감사하지 말라. 또 이렇게 지휘선실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폐공사 직원 강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감사를 해서 조폐공사 직원이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반발해갖고 지금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가 무리했고 인권침해고 불법 감사였다고. 또 대전 월성 감사에 대해서도 지금 대법원 판결에 포렌식이 법에 맞지 않고 불법인 포렌식이었다라고 대법원 판결에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좀 반성하고 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감사가 왜 이렇게 기준이 틀리고 편파적이고 차별적인가에 대한 그런 반성과 또 국민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해서 우리는 뭐 문제 없다. 나는 직원들의 보고를 믿는다. 그러면 국감에서 우리 보좌진들과 한 달 이상 고생해서 이렇게 네. 질의하고 이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까? 일단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뭐 마지막 답변 먼저 드리면 제가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유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새겨 듣고 저희들이 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있고 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저기 뭐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일단 기준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기 지휘서신도 있지만 저희들은 뭐 그 전 정부 감사라고 해서 더 세게 하고 이번 정부 감사라고 해서 뭐 약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잠깐만요, 기준을 원장님. 가지고서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한번 예. 하고요. 아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전 정부는 얼마나 많은 포렌식이 있었습니까? 지금 근데 용산 대통령실 포렌식이 한 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협조를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통령 관저 얘기를 하셨는데요. 받아쓰기 감사 아닙니까? 자료 내고 맞춰지기도 서류 보고 아니 이거 아무런 문제 없네라고 하는 거 근데 받아쓰기 감사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자료도 충분히 정리해 저희들이 주세요. 초창기 때 거기가 이제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도 감사하는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뒤에 자료 협조가 돼서 저희들이 포렌식 없이도 예간 감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저기 뭐 말씀 나온 김에 조금 하나 아까 박은정 위원님 뭐 얘기하신 거 갖고 자꾸 인용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그 업자들 제재 부분은 저희들이 그 발주청을 통해서 뭐 업자 제재를 하도록 거기는 고발도 포함돼서 하여간 뭐 자체적으로 알아서 업자들이 잘못한 부분은 제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감독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 요청이나 고발을 왜 안 했냐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 관리감독 공무원들이 형사벌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행정 책임을 묻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제 감사에 어떤 저희들이 건축이나 뭐 건설을 이런 거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업체가 부정당 업자나 자격이 없는 이런 업체들이 나왔을 때는 정리해 주세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발주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처리한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 네. 됐어요. 그만하세요. 공사하는 업체가 문면허 공사업체가 나오는데 예.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혹시 여동생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사모님은 계십니까? 네. 사모님이 남편인 감사원장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니 그냥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걸 뭐 사모님께서 예. 감사원장님을 부를 때 호칭을 뭘로 하냐고요. 그건 뭐 여기서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다. 뭐 여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뭐 그렇죠. 예. 예. 오빠 이렇게는 안 부를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오빠가 난립니다 지금. 친오빠를 지칭하는 거다. 오빠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의 카톡을 보면 또 이 오빠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도 그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 하여튼 오빠를 찾습니다. 누가 오빠인지. 자, 그런데 이렇게 농담으로 그냥 하기에는 너무나 슬픈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네. 김건희 여사 무섭습니까? 뭐 전혀 뭐 무섭지 않죠? 예. 네, 혼날지도 몰라요. 안 무섭다 그래서. 자,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도 안 돼가지고 지금 내임덕을 넘어서 대드덕으로 가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무리한 출석 이전부터 잉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40%는커녕 30%, 어떤 여론조사는 지금 19.2%까지 나왔어요. 거의 뭐 탄핵 전야입니다 지금. 자, 21세기 대명천지에 21g 같은 회사가 국가보안시설일 수 있는 관저공사에 이렇게 개입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사업 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계약 체결이 있어야 되는데 21g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과 그에 따른 계약 체결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공, 감독, 준공 과정에서 거의 모든 법을 위반했어요.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다 위반했어요. 이 정권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부터 위법을 시작해요.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 측이 실제 공사 내역을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도 제출받지 못했어요. 그냥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먼저 진행되면서 관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준공 검사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어디 농막 하나라도 지으려고 해도 이러지 않습니다. 다 관공서, 군청, 구청 다 허가받고 해요. 다 감독받고 하고 감시받고 하고. 근데 대통령 관저를 이렇게 합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거 보세요. 21g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관저공사에 참여한 18개 업체 중에서 15개가 무자격이에요. 무자격.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산업법 하도급법 위반이에요. 거의 뭐 무허가 무자격이에요. 하도급 업체 18개 중에서 15개가 무자격 업체예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키려면 사전에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1g 측이 18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위반이에요. 저는 이걸 알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게 특히 대통령 부부가 잠자는 곳 아닙니까? 이 무법천지, 무자격, 무면허, 무자격 업체가 이렇게 사업 계획도 없고 준공 도면도 없고 시공, 감독, 감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21g은 정체가 뭔가?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 라인이더라. 이런 겁니다. 21g 선정 과정에 대해서 이건 김호진 비서관을 말을 고스란히 믿고 해서 문제 없음 처리했다고 하는데 문제 없음이라는 것이 문제죠. 관저 공사도 다 부정부패지만 이것을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도 총체적 부실 감사예요. 실정법을 이렇게 많이 위반했는데도 경미하다고 지금 감사원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21g 이분이
김건희 여사와 전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전시회 할 때 뭐 후원했다, 기획했다, 뭐 이런 거예요. 다 읽지도 않겠어요. 무슨 외국말 말 어렵겠더구만요. 무슨 르꼬르 베지 예전, 자코 메티전 뭐 이런데 컨텐츠 사무실 뭐 일 시공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21g 대표 김모 씨가 비타민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디자인 실장으로 일하면서 마크 리브 사진전 1분 더 넣으세요. 피형전, 점핑 위드 리브전 이런 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총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 업체 21g이 나라장터에 관저니까 보안을 유지하니까 공공주택 인테리어 공사 뭐 세종특별지시 왜 이게 세종특별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불과 2시간 49분 만에 여기가 낙찰됐대요. 서로 안 짜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호진 씨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김건희 씨가 저는 이거 다 주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김건희 여사 무서워서 고발 조치도 못하고 수사 의뢰도 못하고 그냥 경미한 사건으로 아 이건 덮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예. 뭐 답변할 게 있습니까? 조금 뭐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건 저희 입장. 그럼 변명해 보세요. 예. 변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자꾸 이제 경미하다고서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까 이제 질의 과정에서 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사요청이나 고발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비슷한 공사와 관련해서 비슷해서 그렇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수사요청이나 고발에 이를 정도의 형사벌에 이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여간 총체적 부실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감사 결과에 뭐 충분히 다 저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다 저희들이 감사 보고서에 적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시켜서 했냐, 김호진 비서관에 대해서 왜 추가 조사를 안 했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의계약이 된 거고요. 수의계약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업체에 어떤 특혜가 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누가 발주해서 누가 시켜서 누구 사주로 어떤 업체가 선정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예. 정리하시고요. 그 잘하는 거 특기 있잖아요. 수사기관에 이 자료를 흘리시든가 고발하든가 하세요.